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52호 제3면 기사입니다. 황세주 경기도의원 6년 만에 크게 열린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어울림 한마당 참석해 소통행보 이어가. 황세주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 6년 만에 열린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참석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통행보를 이어갔다. 지난 17일 황세주 의원은 양평군 개굴레포츠공원에서 열린 제20회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어울림 한마당에 참석했다. 황세주 의원은 개회식 축사를 하고 유공자 표창을 시상하는 등 700여 명 종사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어울림 한마당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열린 대규모 행사로 40여 개 시설, 700여 명 종사자가 참석했다. 4.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협회 측에 따르면 2019년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행해 지역 간 이동 자제에 동참했고 2020년부터 2023년에는 코로나19가 유행해 시설별로 소규모로 진행했었다. 황세주 의원은 축사를 통해 6년 만에 열리는 의미 있는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주최 측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행사를 준비해 주셨다. 흥겨운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시설 등 종사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도 깊은 공감을 표했다. 황세주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에 따뜻한 일을 하시는 것이라며 그 따뜻함을 더 많은 경기도민들께서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종사자 여러분들의 처우 개선과 근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학습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은 지난 17일 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학습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이제는 최초 경기도 민간협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으로 우리 사회의 장애인으로서 등록되지 않은 경계선 지능인 IQ가 70일 물결표 사인 84 정도로 지적장애인과 비지적장애인 사이의 경계에 있는 사람 의 맞춤형 평생교육과 직업훈련교육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 발표를 맡은 변민수 한국장애인공단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경계선 지능인은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의 경계에 있다며 학교폭력과 범죄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활성화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연구위원은 선진국의 경우 경계선 지능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본다며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성을 증진하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원호 단국대 교수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아도 사회적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특수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학령기부터 심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곽영미 화성느린 학습자 부모회 늘품 회장은 경계선 지능인 아들을 둔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아이들의 학습이 좋아질까요? 라는 질문에 답을 부모가 답해야 하는지 답답하다며 노력해도 학습 효과가 올라오지 않는 아이를 위해 부모 자조 모임을 만들고 친구를 만들어서 아이의 자신감을 찾아줬다며 아이의 자립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정광식 경기도 평생교육사업팀장은 최근 3년 사이에 경기도 25개 시군이 경계선 지능인 지원 관련 조례에 제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 매뉴얼을 제정하고 종합심리지원사업 및 부모자조 모임 지원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이정주 누림센터장은 OECD 국가 중 장애인 등록제를 실시하고 등록된 장애인만 지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장애인에게 보편적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평생교육과 고용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필요한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장애 등급이 없더라도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복지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예산이 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기도 복지 예산의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과 이인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1, 이자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안혜영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김진경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이 축사 인사를 보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은주 경기도의원, 유보통합이 추진 현황과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 국민의힘, 구리 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유보통합이 추진 현황과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21일 월 경기도교육청 대강당 5층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유치원연합회와 어린이집연합회 등 관계자 약 400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의 주제 발표를 맡은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유보통합이 필요성과 현재까지 추진 중인 정책을 설명하며 유보통합은 현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유아와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명미정 화성시 의원은 영유아 시기의 교육에 대해 강조하며 유보통합과 관련한 독립된 예산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뒤이어 두 번째 토론자인 이경희 구리시 의원은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영유아 학교의 재정적 행정적 한계와 통합교원 자격 문제, 장애 영유아 소외 문제 등을 지적하며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를 선도하여 표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세 번째 토론자인 한상숙 어린이집 원장은 특수시책 사업비 이관 문제와 교사 전문성 확보에 대한 현안을 언급하며 무엇보다 영유아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과 복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 번째 토론자인 한용호 유치원 이사장은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과제 중 재정지원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며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시설 격차를 해소하는 경기형 유보통합 모델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진효 경기도청 보육정책과장은 경기도에서 유보통합이 관리체계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강조했으며 마지막 토론자인 강은하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장은 단계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현장의 소리를 듣고 반영하여 경기형 유보통합 모델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이은주 의원은 유보통합은 단순한 행정적 통합을 넘어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가 선도적인 유보통합 모델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 공감의 장 어울림 걷기대회 성료. 의정부시 시장 김동근은 10월 19일 의정부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낙양물사랑공원에서 개최한 2024 어울림 걷기대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걷기 좋은 도시 의정부를 배경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걸으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다양한 부대 행사와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도 진행돼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김동근 시장도 행사에 참가해 함께 걸으며 장애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김동근 시장은 대회 참가와 함께 시민 일상 챙기기 돌봄 삶의 현장 프로젝트를 진행,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휠체어를 밀며 이들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했다. 돌봄 삶의 현장 프로젝트는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소외계층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시장이 직접 파악하고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시책이다. 이날 김동근 시장은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는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더 나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익재 기자